오늘 배울 내용은 정보보호개론에서 네트워크 보안 쪽인데요. 네트워크 보안이 이제 맨 처음에 나온 이유는 좀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에 보면 네트워크와 관련된 모든 보안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은 뭐 시스템 보안이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범위 중에 하나죠. 이제 법규 같은 거 있는데 법규는 기본적으로 그 책상에서 앉아서 이렇게 공부할 것들은 아니고요. 계속 그 휴대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들,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최신 동향 같은 것들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 문제로 나올 수 있도록 랜섬웨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교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신문 기사상에 많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빅데이터 보안, 아니면 인공지능 보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핫 이슈니까 그런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건 이제 네트워크 개요인데, 이 네트워크 개요는 그 OSI 7 계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OSI의 약자는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하려면 7가지 계층을 거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1계층은 물리, 데이터,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계층이 많은 이유는 워낙 네트워크가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계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좀 이따 배우게 될 TCP, IP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얘는 이제 4계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층을 4개로 해석하나 7개로 해석하나 그건 뭐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1계층 같은 경우가 이제 물리계층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물리계층이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딱 꽂으면 물리적인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랜선을 꽂거나 그러면. 그리고 데이터 지금 2계층, 3계층 데이터하고 네트워크가 중요한데요. 데이터는 맥 주소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은 IP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2개를 구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맥은 내 바로 옆에 있는 놈이랑 통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주소이고요. 옆에 있는 놈이랑. 그리고 IP 주소는요. IP 주소는 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격지에 있는 누구랑 통신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주소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뜬금없이 맥 주소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IP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거쳐가잖아요. 그러니까 맥 주소가 필요한 거예요. 중간에 거쳐가기 위해서. 옆에 놈 거치고 옆에 놈 거치고 거쳐서 라우터도 거치고 게이트웨이도 거치고 거쳐서 가기 위해서 맥 주소, IP 주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차이점은 꼭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 주소까지 됐고 위로 올라오면 전송 계층인데, 전송 계층에서는 이제 포트 번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포트. 이 포트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FTP는 몇 번 포트고 텔넷은 몇 번 포트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포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이 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했던 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맥이랑 IP의 차이점을 아는가, 뭐 그거예요. 그리고 포트 도대체 왜 쓰이는 건가. 계속 물리계층 1계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1계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뭐 랜 케이블이나 전화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꽂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꽂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
지금 보면 CAT라고 되어 있는데 이 CAT는 카테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테고리 1, 2, 3 뭐 이렇게 있고 5, 6, 7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5하고 6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어떤 일반적인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아날로그 이거 옛날 얘기죠. PSTN이라고 하는데 이거 옛날 방식인 거고 그거보다 조금 개선된 게 ISDN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토큰링 있고 이더넷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ATM 나오고 자 ATM 이제 먼저 토큰링부터 보시면 네트워크의 구조가 링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토큰링이라고 해요. 이렇게 링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더넷은 버스 구조예요. 이렇게 버스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버스 구조로. 그러니까 토큰링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링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더넷은 그냥 이렇게 버스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 ATM 나왔는데 ATM은 어디 사용되는 거냐면 웬에 사용돼요. 웬이 뭐냐면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인데요. 원래 랜하고 그 다음에 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네트워크를 한다 그러면 이 소규모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고 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하고 다른 곳이랑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랑 네트워크를 하려면 와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리계층 계속 보면 우리가 이제 케이블선들이 있는데 이렇게 꽂는 케이블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케이블은 UTP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꽂는 거를 UTP라고 하고 그거보다 조금 개선된 게 FTP 그거보다 조금 개선된 게 STP 그러니까 가장 좋고 비싼 건 STP고 중간은 FTP고 UTP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케이블 지금 물리계층에서 사용하는 케이블의 종류가 아닌 것은 UTP, 뭐 FTP, STP, 뭐 다른 TP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안에 거를 뭐 이렇게 짝지어서 묻는 질문이면 가장 중요한 건 UTP 같은 경우에는 싸기 때문에 비차폐 케이블이에요. 비차폐는 뭐냐면 정기적인 그 영향을 차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기적인 영향을 받으면 노이즈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FTP는 일중 차폐, 그러니까 차폐를 한 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비싸지만 차폐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보면은 원거리 전송에도 좋고 그다음에 누전이나 이런 것들에도 장비 보호하는 역할 되고 이런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STP는 이중 차폐잖아요. 이중 차폐를 하게 되면 가격은 비싸지만 당연히 이중 차폐했으니까 안전이 되게 뛰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매치를 하거나 이렇게 매치를 하거나. 그래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는 UTP 케이블이고 카테고리는 5 또는 6 아까 말씀드린 거 5에서 6 아까 전 페이지 보면 5에서 6이 있었잖아요. 그거 어차피 그 차이는 속도예요. 속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생긴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케이블선의 종류가 아닌 것은 UTP, FTP, STP인 거고 아닌 거고 차이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계층으로 넘어오면 2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인데 얘의 중요한 건 요거예요. 두 포인트를 연결한다. 포인트 투 포인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기본적으로 맥주소를 갖고 있는데 이 맥주소는 바로 옆에 있는 놈이랑 통신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주소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윈도우즈에서 if config 한 다음에 /all 하면 이렇게 맥주소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맥주소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사용하는 게 리눅스라면 if config 하시면 돼요. if config all 하시면 자기의 맥주소를 볼 수 있어요. 맥주소를.
근데 뜬금없이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 이런 툴들에 대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집에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외우지 않아도 훨씬 쉽게 자신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일단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맥 주소를 보면 12개의 16진수 숫자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반은 OUI, 회사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뭐 이미지로 붙인 거니까 개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든 것 중에 차례대로 일렬대로 이렇게 붙이면 개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계층에서 중요한 건 딱 한 개예요. 이 계층에서 사용하는 건 맥 주소인데 그 맥 주소는 도대체 왜 필요하냐? 바로 옆에 있는 놈이랑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언뜻 보면 아무 그림이 아닌데요. 이거를 그냥 잘 보시면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놈이랑 이렇게 통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놈이랑 통신을 하잖아요. 뭘 이용해서? 맥 주소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중간에 필요한 거는 이제 스위치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허브라고 할 수 있어요. 허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지금 어떤 그 연구실이나 이런 데서 작은 사무실에서 내가 통신을 하려고 하면 저런 허브 스위치가 있고 내가 여기에 꽂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애랑 이렇게 통신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맥 주소 바로 옆에 있는 놈이랑 통신을 하려면 맥 주소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이렇게 OSI 7레이어의 관점에서 보여주면 맨 처음에 패킷 송신 시스템에서 패킷을 이렇게 쭉 7계층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스위치까지 갔다가 스위치에서는 2계층까지만 가요. 그러니까 2계층까지만 가요. 스위치에서는 2계층까지만 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7계층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스위치에서 얘는 맥 정보만 보고 통신을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위에 있는 IP 정보나 포트 정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맥 정보만 보면 돼요. 스위치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그냥 허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라우터 있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허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보들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패킷을 까봤더니 여기 보면 목적지 맥 주소가 있고 출발지 맥 주소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2계층 정보고 3계층 정보는 뭐가 들어가냐면 IP 정보. 여기서는 IP 정보 필요 없습니다. 여기 3계층은 이제 IP 정보 들어가는데 이 3계층에는 IP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 갖는 의미가 지금 중요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스위치에서 패킷을 이렇게 까보는데요. 이렇게 까본다는 표현을 해요. 이렇게 전문 용어로 까보는데, 그러니까 2계층까지만 까보는 거예요. 맥 주소만 보면 바로 옆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라우터라면 사실 IP까지 까봐야 돼요. 딴 데로 보내야 되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스위치 동작 원리를 보면 아까 그 스위치를에서 판단을 해보면 내가 스위치에 안방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2번 포트에 물렸으면 2번 포트에는 안방 컴퓨터의 맥 주소가 이렇게 딱 저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위치에 작은 방의 컴퓨터를 3번 포트에 물렸으면 작은 방의 컴퓨터의 맥 주소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위치에 어떤 패킷이 들어왔는데 내가 만약에 그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안방이야. 그럼 안방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안방 아니라 작은 방이야. 그럼 작은 방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흔히 실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포트하고 맥 주소 이렇게 매핑되어 있는 거지 IP 주소, 스위치가 IP 주소, 맥 주소 이렇게 매칭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IP 주소가 있는 건 스위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우터예요. 라우터.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3계층인데요. 3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이고
지금 보면 end to end예요. 아까 이 계층은 포인트 to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 포인트는 바로 옆에 있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얘는 end to end면 끝을 보는 끝을. 뭘 통해서? IP 주소를 통해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if config all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IP 주소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집에서 IP 1분도 안 걸리니까 IP config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IP 주소나 맥 주소 같은 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3계층에서 하는 건 라우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그멘테이션은 뭐냐면, 패킷이 내가 만약에 A에서 B로 패킷을 보내려고 하는데, 패킷은 이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단위죠, 네트워크에서. 근데 보내야 되는 양이 100메가면 너무 크잖아요, 그죠? 100메가면. 그러니까 쪼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쪼개는 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당연히 쪼개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라우팅은 뭐냐면, 만약에 네트워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트워크가 사실 이렇게 그물로 돼 있는데, 그물로 돼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물로. 그러면 A에서 B로 보내려고 할 때 어느 경로로 가야 하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우팅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최적의 패스를 결정해가지고 어떤 게 좋냐면은 뭐 시간을 덜 들이거나 코스트를 덜 들이거나 뭐 그런 게 좋잖아요. 시간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트는 뭐냐면 각각의 어떤 가중치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데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 쇼패스도 있지만 가장 단시간도 있지만 그 요금을 내지 않고 국도로 가는 방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다 똑같은 겁니다. 원리는 똑같은 걸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IP 주소는 이제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클래스가 있는데, 차이점은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관점에서 보시면 A 클래스는 네트워크 주소가 8비트고 B 클래스는 네트워크 주소가 16비트고 C 클래스는 네트워크 주소가 이렇게 24비트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러면 네트워크 주소가 있고 호스트 주소가 있는데 이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네트워크, 숭실대 네트워크, 뭐 서강대 네트워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스트는 뭐냐면 그 안에 개수들, 그 안에 컴퓨터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A 네트워크, B 네트워크, C 네트워크,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개수의 컴퓨터들이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그 숫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주소, 호스트 주소,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부분들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작 주소가 틀려요. 각 클래스마다. 그래서 A 클래스는 0으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0으로 시작하는 건 무조건 A 클래스예요. 0으로 시작하는 건. 그리고 B 클래스는 10, 그 다음에 C 클래스는 110, 그 다음에 D 클래스는 1110, 그리고 E 클래스는 1111. 뭐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시작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A, B, C, D, E 클래스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에 0을 제외하니까 총 2의 7승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총 8비트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네트워크 주소를. 그리고 10 같은 경우에는 2의 앞에 2개니까 2의 6승 곱하기 256이잖아요. 그 16비트 사용할 수 있다니까. 마찬가지로 뒤에도 24비트 사용할 수 있으니까 2의 5승 곱하기 256 곱하기 2, 256의 2승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네트워크 주소 사용할 수 있고, 뒤에 호스트 주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인 거고, D 클래스부터는 그냥 멀티미디어를 위한 멀티미디어 전송을 하기 위한 주소이다. 멀티미디어 전송을 하기 위해서 주소를 왜 따로 빼놨냐면, 멀티미디어는 특이하게 1대1 통신을 하면 안 돼요. 1대1 통신을 하게 되면 너무 부하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멀티캐스트를 해야 돼요.
멀티캐스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은 엔드 그냥 쫙 뿌리는 거고 멀티캐스트는 특정 집단으로 뿌리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해야 돼. 그게. 그래서 그 주소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테스팅을 위한 주소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진 않는다. 그냥 이건 테스트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설 네트워크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A 클래스에서는 10, 그다음에 B 클래스에서는 172, C 클래스는 192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폐쇄 네트워크야. 다른 쪽에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떤 IP를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맞죠? 어떤 IP, 내가 폐쇄 네트워크인데 어떤 IP를 사용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네트워크가 딱 연결됐는데 내가 어떤 임의의 IP를 사용했으면 이게 다른 쪽에 있으면 이렇게 겹치잖아요. 쫑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괜찮아. 얘는 통신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A 클래스에서 10을 사용하게 되면 사설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얘는 외부랑 연결이 돼도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사설이 되는 거예요. 사설이.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내 IP가 192.168.0.0을 가지고 뭐 통신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외부랑 통신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트워크 3계층에 아까는 2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허브 스위치를 기준으로 여기서 이렇게만 됐잖아요. 지금 IP는 3계층이기 때문에 패킷이 이렇게 갔다가 라우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갈 수 있어요. 3계층이기 때문에 라우터는 3계층까지 보기 때문에 스위치는 2계층만 보고 라우터는 3계층 IP까지 보기 때문에 IP를 본다는 얘기는 내가 엔드 투 엔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패킷 송신 시스템에서 이렇게 7계층을 통해서 패킷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면 스위치에서는 맥 주소를 보고 옆으로 던지죠. 그렇죠? 그리고 라우터에서는 IP를 보고 다른 쪽으로 던지죠. 다른 네트워크로 이렇게. 아까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딱 던지는 거 이렇게 던지는 거 이렇게. 이런 거. 이 그림은 단순하게 돼 있지만 사실은 원리를 이해하시는 데는 정말 중요한 그림이고요. 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2, 3계층에서 패킷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얘가 조금 잘못 나와 있긴 하지만 그냥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왜냐하면 왜 잘못 나와 있냐면 아까 172, 160, 100은 아까 사설 네트워크잖아. 근데 이게 통신을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패킷이 갈 수 없는데 일단은 그냥 가정합시다. 패킷 송신 IP는 172.168.0.100이에요. 그리고 라우터가 이제 랜 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쪽이 있는데 랜 쪽, 그 다음에 인터넷 쪽이 있는데 랜 쪽 IP는 172.168.0.1이에요. 그리고 패킷 송신 시스템의 맥 주소는 AA이고 그 다음에 랜 쪽 포트의 맥 주소는 BB고 인터넷 쪽은 CC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게이트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게이트웨이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통신을 하려고 할 때 내부 네트워크에서는 내가 내부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통신을 하면 돼요. 근데 내 패킷이 만약에 외부로 나가려고 하면 당연히 게이트웨이라는 놈이 존재를 해야 돼요.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내 패킷이 외부로 나갈 수 있어요.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스위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포트는 BB, 라우터 쪽 케이블 연결 포트가 돼 있고 2번 포트는 컴퓨터 연결 포트, AA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AA로 들어와서 BB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죠. AA 쪽에서 BB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패킷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기본 구조를 보면 여기서 목적지 맥 주소 있고 그 다음에 출발지 맥 주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IP 주소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맥 주소 존재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계신 다음에 요 관점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패키지 하나씩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보시면요. 어떻게 생성되를 보시면 일단 맨 처음에 패키지 만들어지는 건 출발지 IP하고 맥 주소가 기록돼요. 그러니까 출발지 IP는 172.16.0.100이고요. 맞죠? 그리고 출발지 맥은 AA죠. 그 다음에 목적지 주소가 입력돼야 되니까 내가 엔드 투 엔드 해야 되니까 목적지는 잘 나왔네요. 200.1.1.20으로 나와 있죠. 목적지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데스티네이션 맥이 필요해요. 이 데스티네이션 맥은 뭐냐면 바로 내가 지금 바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바로 다음에 이게 이제 목적지 맥인데 목적지 맥은 기본적으로 다른 네트워크로 가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야 돼요. 게이트웨이로 이제 패킷을 딱 보내는 거죠. 그럼 당연히 게이트웨이의 맥을 알아야 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정보는 IP 정보밖에 없어요. 그러면 게이트웨이의 IP 정보로부터 내가 맥 주소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ARP를 이용하시면 돼요. ARP. 요거 이제 뜬금없이 ARP 나오죠. ARP가 나와요. ARP 이제 좀 이따 나올 건데. 이건 뭐냐면 IP 정보를 주면 맥 주소 정보를 주는 놈이에요. ARP가. 그러면 내가 ARP 얻었잖아요. ARP 얻었으니까 이렇게 BB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BB가. 그럼 내가 보내야 될 게 어디예요? 바로 여기로 보내면 돼요. 여기로. 그러니까 목적지는 여기인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목적지는 200인데 여기는 내가 지금 한 번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엔 이제 게이트웨이부터 찾아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라우터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라우터에서 일단 이 패키지 도착하면 라우터에서 도착했기 때문에 요 정보는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필요 없죠. 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얘는 버리면 안 돼요. 얘는 버리면 안 되죠. 얘는 내 목적지니까 목적지 IP니까 당연히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패킷이 이렇게 오면 여기 보면은 패킷을 라우터에서 한 커플 벗기고 나면 다음에 내가 갈 거는 지금 소스는 CC가 되고요. 이거는 그 라우터의 인터넷 쪽이에요. 그리고 그 DD는 뭐냐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에 CC 여기 DD는 뭐냐면 여기 CC 여기 D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보냈잖아요. 그럼 까고 인터넷에서 까지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전송 계층인데요. 전송 계층은 일단 4계층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IP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엔드 투 엔드죠. 일단 IP가 엔드 투 엔드면 그 위에 건 당연히 그냥 엔드 투 엔드가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엔드 투 엔드인 거고 얘는 TCP하고 그 다음에 UDP가 있죠. TCP하고 UDP가 있죠. 그러니까 4계층에는 그러니까 TCP는 그러니까 얘는 연결 지향, 얘는 비연결 지향이라고 돼 있는데 커넥션 오리엔티드 영어로는 이제 커넥션 오리엔티드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얘 같은 건 TCP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맺고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는 연결을 끊고 뭐 이런 과정이 거쳐요. 그러면 훨씬 데이터를 신뢰적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UDP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데이터를 보내요. 근데 UDP의 유일한 장점은 그런 연결 과정, 그런 끊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빠르다는 거.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포트가 있어요. 포트가 있는데 포트는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쫙 받았잖아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데이터를 뭐 A 패킷도 받고 B 패킷도 받고 C도 받고 D도 받고 그러니까 컴퓨터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어떤 놈은 뭐고 어떤 놈은 뭐고 어떤 놈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트를 정해놓은 거예요. 포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80번 포트로 들어오면 그거 웹이야. 웹 쪽 관련된 거야.
21번 포트로 들어오면 그거 FTP야. 뭐 또 몇 번 포트로 들어오면 그거 이메일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트. 포트가 문 같은 거잖아요. 문 같은 거잖아요. 포트.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거를 쫙 나열해서 보면 포트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고, 포트는 0번부터 65,535번까지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패킷을 보면 사계층까지 고려한 패킷을 보면 목적지 맥 정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지 IP 정보 있고, 목적지 포트 뭐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5계층 정보 있는데 이렇게 포트, 그러니까 맥 정보, IP 정보, 포트 정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내가 이제 포트 정보가 실제로 이제 패킷을 왔다 갔다 할 때 사용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웹에 접속하려고 한다, 웹서버에 접속하려고 한다. 그럼 웹서버는 보통 80번이 80번. 그래서 목적지가 80번이 되는 거예요. 80번.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클라이언트는 랜덤이야. 클라이언트는 의미 없잖아요. 내 포트가 몇 번인지는 중요하지 않잖아. 나는 지금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지 내 포트는 몇 번인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3405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 이거는 그냥 임의로 정해져. 임의로. 중요한 거는 내가 A에서 B로 통신을 하려고 하면 B의 어느 포트로 갈 거냐는 거예요. B의 어느 포트로. B의 어느 포트로 갈 거냐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포트 정보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포트 정보는 아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물어볼 수 있죠. 포트 정보가 왜 보안 문제랑 무슨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이 포트가 언제 쓰이냐면 나중에 이제 파이어월이나 어떤 그런 거에다가 이게 쓰이거든요. 침입 차단 시스템에. 그러니까 포트를 막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오게 안 쓰는 것들을.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특이한 거는 FTP가 포트가 두 개예요. 20번이랑 21번. 그리고 텔넷, SMTP, DNS, TFTP, HTTP, POP3, RFC, 넷바이어스, IMAP, SNMP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포트를 실질적인 그 서비스하고 매칭해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지금 FTP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건 뭐냐면 하나는 컨트롤, 하나는 데이터그램인데요. 20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데이터만. 근데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려면 당연히 네 거에서 몇 번 파일 갖고 오고 싶어 이런 명령어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FTP는 특이하게 이 명령어 채널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포트가, 명령어 포트가. 자, 텔넷은 이렇게 내가 원격지에 로그인해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리고 싶어요. 그럼 텔넷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게 돼요. 텔넷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게 SSH. 그러니까 텔넷의 문제점은 뭐냐면 텔넷은 중간에 누가 패킷을 캡처해가지고 보면 암호나 패스워드 같은 것들 얻을 수가 있어요. 암호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암호화를 한 게 SSH, Secure Shell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SMTP. 요 SMTP, 그 다음에 POP3, 그 다음에 IMAP 요 세 개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SMTP, POP3, IMAP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메일 서버가 이렇게 있고, 메일 서버. 그 다음에 메일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존재하죠. 메일 클라이언트 이렇게. 메일 클라이언트. 그리고 내가 메일을 보내고 메일을 받고 다시 보내고 다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서버하고 해가지고 메일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예전 방식이라고 가정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웹에서 접속해서 하면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좀 무식한 방법 썼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는데 이때 서버와 서버 사이에 SMTP가 동작해요.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서버 사이에 SMTP가 동작해. 그리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메일을 내려받을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팝3하고 IMAP이 있어야 돼요. 팝3하고 IMAP이 있어요. 이렇게 팝3하고 IMAP. 팝3는 같은 놈인데 메일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프로토콜인데 팝3는 메일을 서버에 남겨두지 않아요. 그리고 IMAP은 메일을 서버에 남겨둬요. 왜 남겨두냐면 백업하기 위해서. 메일을 남겨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일을 이런 거야. 메일을 읽고 지울 수도 있지만 메일을 그냥 남겨둘 수도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NS. DNS는 뭐냐면 일단 이런 거예요. 내가 네이버.com만 알고 있으면 통신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IP 주소를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네이버라는 놈을 주면 여기에 IP 주소를 다시 반환해 주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DNS예요. 그게 DNS. 그러니까 IP 주소가 있어야 당연히 내가 통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DNS예요. DNS. 그러니까 네이버로는 통신이 안 돼. 그러니까 네이버 주면 IP 주소, 그 IP로 통신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TFTP는 FTP인데 앞에 트리비얼은 뭐냐면 사소한. 그러니까 작은 FT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FTP. 그러니까 인증 없이 그냥 사용하는 작은 FT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HTTP는 여러분 아시는 거 웹이죠. 그 다음에 RPC하고 넷바이오스 이거는 뭐 이렇게 그냥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NMP는 뭐냐면 이거는 좀 이따 나올 건데요. 네트워크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격지에 어떤 시스템의 뭐 CPU 점유율이라든지 메모리 정보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SNMP를 이용해 가지고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세팅도 가능하고. 그래서 포트.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는 매칭하는 거, 이렇게 매칭하는 거. 또 하나는 각각의 설명이 틀린 것은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문제 내기가 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지금 3계층하고 4계층 포트 정보하고 IP 정보를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서 nestat-an이라고 치시면요 1분 안에 그 정보를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nestat도 왜 중요하냐면 보안을 위해서 필요한 툴들이 몇 개 있는데 nestat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nestat을 딱 치면 이런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정보들이 뭐냐면 클라이언트 주소 포트, 목적지 주소 포트,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지 TCP인지 UDP인지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 지금 그러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는 연결들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정보를 다시 확대해서 보면 이 정보는 뭐 앞에 TCP나 UDP 정보,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정보, IP 주소, 클라이언트 포트 정보, 그 다음에 서버의 IP, 그 다음에 서버의 포트 정보, 그 다음에 연결 상태. establish는 내가 지금 연결이 돼 있다. 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listen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이 네스탯은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집에서 한번 딱 쳐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동작하는구나. 그냥 집에서 그 윈도우에서 네스탯 딱 치시면 돼요. 절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웨이 핸드쉐이킹이 있는데 이거는 그 TCP에서 내가 연결을 맺으려고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아까 다시 정리를 하면 TCP인 경우에는 연결을 맺고 내가 데이터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끊을 때도 연결을 끊고 한다고. 그러니까 UDP는 그냥 보낸다고. 그래서 연결을 맺는데 연결을 맺을 때 이제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하죠. 그러니까 3웨이 핸드쉐이킹은 그러니까 3웨이는 3번, 1번, 2번, 3번 하기 때문에 3웨이예요. 1번, 2번, 3번. 그래서 지금 보면 맨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씬 보내고
그 다음에 서버가 신 에크 보내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에크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에크.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신 에크 에크. 그러니까 요 신 패킷이라고 하는데, 요 신 패킷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연결을 시작한다고 알려주는 거 이렇게. 그럼 서버가 받았으면 서버 입장에서는 받은 씬에다가 다시 에크는 뭐냐면 에크날리지예요. 잘 받았다. 잘 받았다. 그리고 다시 내가 여기다가 에크를 보내면 돼요. 에크를 보내면 딱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그러니까 TCP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맺고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훨씬 이렇게 뭔가 굉장히 그 신뢰성이 있는 거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끊을 때도 TCP의 경우에 끊을 때도 어떤 규칙이 있죠. 지금 보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인데 핀, 그 다음에 에크, 그거에 대한 에크, 다시 얘 쪽에서 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에크, 그럼 둘이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은 뭐냐면 씬처럼 내가 끊으려고 하니까 핀 패킷을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크는 잘 받았어. 너 그 핀 패킷 잘 받았어. 그럼 이제 서버도 잘 받았으니까 서버도 이제 끊으려고 핀 보내고 에크 받고, 그래서 핀 에크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죠. 자, 보시면 TCP와 UDP를 정리하고 있는데, TCP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확실한 전송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예요. 아까 연결 맺고 보내고 항상 에크 받고 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신뢰성이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여기도 있죠. 해커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대충 이런 것들 예 중에 하나가 심플로딩이 있어요. 심플로딩. 그러니까 심플로딩이 뭐냐면 아까 우리 3웨이 핸드쉐이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공격자가 공격을 하는데 공격자예요. 신 보냈어요 이렇게. 그럼 서버는 그냥 클라이언트가 왔나 보다 하고서 이렇게 에크 딱 이렇게 보내잖아 이렇게. 근데 클라이언트가 공격자가 에크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계속 기다려. 계속 기다려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10,000개, 20,000개씩 그러면 얘의 리소스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얘는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뭐 10분, 뭐 20분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20,000개의 패킷을. 그러면 서비스가 불능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심플로딩이에요, 심플로딩. 나중에 이런 것들 다 몰아서 다 강의를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격 기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명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도스라고 하죠. 도스. Denial of Service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버 입장에서 서비스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UDP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있는 전송을 보장하지 않지만 어떤 그 번잡함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번잡함이라는 거는 이렇게 연결을 맺을 때의 번잡함, 연결을 끊을 때의 번잡함, 내가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의 번잡함을 생략하면 전송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건 언제 쓰이냐면 중간에 패킷이 유실돼도 될 때 사용해요. 대표적인 예가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 중간에 조금 음악 듣다가 조금 끊겨도 상관없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라디오 같은 거 인터넷에서 들으면 끊겨요.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TCP로 하면 끊기면 안 돼요. 계속 제대로 와야 되는 거죠. 자, 5계층이 있는데요. 5계층. 그리고 6계층이 있는데, 지금 5계층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6계층에 대한 얘기들을 쭉 나열되어 있는 거 보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용보다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 얘 있잖아요. 얘로 이해하시는 게 더 빨라요. 얘로 이렇게. 그럼 5계층이 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연결이 손실되었을 경우 연결 복구 시도하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재연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세션이라고 하잖아요. 세션은
일단 연결을 맺고 나면 그 상태를 세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세션 관리를 할 건가. 사실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 쓸모없는 거지만 굳이 나누자면 5와 6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뭐 데이터 변환, 문자 코드 번역, 그다음에 압축, 암호화, 암호 해제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6계층, 표현 계층, 프레젠테이션 계층을 보면. 자, 마지막 응용 계층 7계층은요. 그냥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HTTP,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FTP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외부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응용 계층이 응용 프로그램 계층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맥 주소하고 IP 주소가 필요한 이유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맥 주소, IP 주소는 내가 엔드 투 엔드를 위한 거고, 맥 주소는 포인트 투 포인트, 바로 옆에 있는 놈에게 가기 위한 주소인 거고, 그 분류하시고, 그 다음에 그쵸 포트 정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DOS 같은 그 심플로딩 같은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 보안 문제 역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그 보안 문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뭐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드리고 있고요. 좀 쉬었다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